청룡의 해라고 이야기하는 올해 갑진년입니다. 새해에 좋은 소식, 또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들만 많아야 되는데 새벽두에 이재명 당 대표께서 테러범에 의해서 테러를 당했습니다. 그야말로 암살범이죠. 목숨을 노리고 끔찍한 흉기로 목을 가격을 했습니다. 지금 알려지기로는 이제 정맥이 60% 절단이 됐다는 거죠. 만약에 이게 붙어 있는 동맥이 그렇게 절단이 됐다면 아마 피가 분수처럼 솟구치면서 몇 분 내로 사망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지혈이 제대로 된다면 조금 다르겠지만 동맥이 만약에 건드려졌다면 살아남기도 어렵다. 그렇게 봅니다. 아마 이 테러범도 그런 걸 노렸을 거라고 저희들은 봅니다. 그리고 장소도 그 외진 곳에서 노렸다는 것 자체가 119 구급 차량이 오는데 벌써 20분 걸렸다는 거 아닙니까? 헬기가 와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늦었을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외진 장소를 마지막으로 선택한 이유도 그런 것까지도 계산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암살범입니다. 목숨을 노린 테러범이죠. 천인공노할 일 아닙니까? 적어도 우리가 근현대사회에 들어오면서 인류사적으로 문명사적으로 합의된 내용이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테러는 안 된다. 폭력은 안 된다.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문명사적으로 합의된 내용입니다. 문명화된 국가에서 그런 일이라는 거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거기에 희생자로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면 희생을 당하고 피해자가 된 이재명 대표를 위로하고 치유하고 격려하고 회복시켜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 사회가. 오히려 피해자이고 테러로부터 목숨이 경각에 달렸던 이재명 대표를 지금 온갖 언론들이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온갖 이상한 세력들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2차 가해, 3차 가해를 가고 있고 또 다른 테러를 가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해방 이후에 한국 사회에 있어서 테러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해방 전국에서 김구 선생님이 테러로 암살됐죠. 김구 선생님뿐만 아닙니다. 또 유명한 몇몇 당시의 지도자들이 암살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정권으로 넘어오면요, 김대중 대통령이 2번의 테러를 당합니다. 둘 다 목숨을 잃을 뻔했죠. 김영삼 대통령도 박정희 정권 하에서 염산 테러인가요? 테러를 또 당합니다. 그때도 위험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김영삼 전 대통령이나 김대중 전 대통령이 야당 지도자로 있을 때 누가 그분들에게 테러를 가했냐는 거죠. 그분들이 테러로 사망했을 때 누가 덕을 보냐는 거죠. 설명 안 해도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군사정권, 전두환 정권에서도 얼마나 많은 인권 침해들이 있었고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너무나 야만적이었던 세월들이, 야만의 세월들이 있었죠. 그런 것을 다 극복해내고 지금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우리가 만들었고,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문명화된 국가입니다. 인류사적으로 합의가 된 국가, 그런 폭력이 없는 나라, 그런 민주주의, 그런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것을 지금 무참히 짓밟은 그런 행위입니다. 그러면 가해자들을 처벌하고 수사하고 배후를 캐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뭔가 수사도 보면은 축소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뭔가 축소하고 미진한 느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빨리 대책위원회를 만들고 현장 조사에서부터 부산경찰청을 방문하고, 그죠? 가해자까지도 면담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경찰이 더 적극적인 수사를 하도록 더 큰 강력한 대처를 해줘야 된다. 그런 말씀도 드리고요. 지금도 이재명 대표에게 이런저런 온갖 저주를 퍼붓고 있는 2차, 3차 가해자들,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조치도 있어야 한다. 그렇게 봅니다. 테러범으로부터 암살의 위협을 당하고 겨우 목숨을 살려서 치료받고 있는 사람을 이렇게
2차, 3차 테러를 가는 경우 이게 문명 사회에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상적인 국가에서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뭔가 정상적이지 않은 뭔가 이게 파시즘적인 그런 분위기 속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 그거는 왜냐? 최고 권력자들부터 그런 자유민주주의를 존중하지 않기 때문이 그런 것이 아닌가. 최고의 권력, 집권 권력이 그런 태도를 보이면 사회 전반에 그런 분위기가 만연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윤 대통령과 국힘당이 정말 국힘이 반성도 해야 되고 대한민국을 제대로 집권 세력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끌어가야 된다.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말씀도 드리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날카로운 칼을 개조해서 만들었어요. 사람의 목을 노리고 강력한 파워로 찔렀습니다.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고 했더라면 아마 이재명 대표는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겁니다. 명확한 암살이죠. 그러나 하늘이 도와서 살아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트라우마에 시달릴 피해자, 그가 보수든 진보든 여든 야든 네 편이든 내 편이든 그거 관계없는 거예요. 이런 만행, 비문명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피해자를 우리는 위로하고 격려하고 치유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해자들은 발붙이지 못하도록 단호하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좋은 나라를 만들어 가야 여가 집권하든 야가 집권하든 보수가 집권하든 진보가 집권하든 좋은 대한민국이 되는 겁니다. 그런 원칙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리고요. 지금 온갖 2차 가해, 3차 가해를 가고 있는 이런 만행들, 대한민국의 지성이 사라지고 인간성이 사라지고 문명이 사라진 반인륜적 이런 행위들은 즉각 중지되어야 된다. 이제 종교의 지도자들이 종교의 종류를 따지지 말고 기독교든 그죠? 불교든 다 나서서 사랑과 자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고 포용과 간용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폭력을 반대하는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정치인들이 그런 이야기를 입을 모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나라가 더 좋은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거 네 편, 내 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드리면서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의 안타까움을 다시 한번 더 표합니다. 이제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없어야만 할 이런 폭력, 우리 국민 모두가 동의해서 처벌해야 되고요. 막아내야 되고요. 정말 선진화된 대한민국, 문명화된 대한민국은 이런 야만이 없도록 함께 힘을 모아 주셔야 한다. 그 말씀을 저는 우리 시청자들께 간곡히 드립니다. 여기에서 네 편, 내 편을 지금 가르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의 편은 문명의 편이고 우리 모두는 인류의 편이 되어야 되고 평화의 편이 되어야 되고 이성의 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비이성, 비지성, 폭력, 야만 추방해야 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 사건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이런 끔찍한 테러가 있으니까 대한민국의 고질적인 문제가 여실히 드러난 걸로 보이는데요. 말씀해 주셨다시피 언론은 가짜뉴스나 2차 가해를 심심치 않게 하고 있고 수사당국에서는 좀 미지근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에서 한 가지 더 꼽고 싶은 거는 이후에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이 광주 방문을 했는데 거기서 경호원 대동명을 200명 정도 했다고 하는 기사가 났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그래서 이런 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경호를 강화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리고 이런 불상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나치면 모자란만 못하다는 이야기죠. 저도 사진 한 컷으로 봤는데요. 에스컬레이터를 내려오는데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도 중지시키고 경찰들이 쫙 그걸 다 막고 있고 내려오는 에스컬레이터는 전후좌우를 경찰들을 완전히 에워싸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거 너무 과한 거죠. 이렇게 과하게 하면은
시민들이나 국민들로부터 반발을 또 사게 되는 겁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그런 걸 알아야 되는 거죠. 이런 삼엄한 경우, 어마어마한 경호를 받으면서 권력에 도취됐을 수는 있는데요. 그것은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는 거죠. 지나친 거죠. 물론 안전을 위해서 철저한 경호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또 지나쳐 버리면은 정말 그 테러에, 암살에, 모의에 그렇게 당한 사람은 병원에 누워 있는데 2차, 3차 가해를 하고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은 수백 명의 경찰을 동원해서 이런 모습을 국민들에게 시위하듯이 보여주는 게 이게 알맞은 모습인가 라는 측면에 있어서 또 국민들이 고개를 갸웃할 수밖에 없는 장면이 아니었느냐. 마치 강주가, 또 강주 시민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테러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비춰지는 모습 아닙니까? 이런 거는 과하다는 거죠. 과하면은 부족한 말 못하다, 이 말씀을 다시 합니다. 그러나 여야를 떠나서 그 누구를 떠나서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테러는 없어야 되고 또 그것을 막기 위한 철저한 경우는 있어야 되죠. 네, 그리고 댓글에 한 분이 올려주셨는데요. 이재명 대표님을 비습한 사람 조력자가 긴급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한번 짚어주시지. 그렇습니다. 조력자가 없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분이 엄청난 동선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과정에 차를 태워주신 분도 있고 또 자기가 범행을 하게 된 그런 사유를 적은 편지도 보냈는데 편지를 지금 대신 부채해준 조력자가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관에 가기 전에 그 숙박업소에 들어가기 전에 태워준 그 외제 고급 자동차도 나왔죠. 그런 것들이 동원되는 과정에 조력자들이 곳곳에 있을 거라 봅니다. 이런 조력자들을 다 철저하게 밝혀야 되고 또 그 역할들을 밝혀야 돼서 이 범행의 배후도 다 밝혀내야 되죠. 원래 테러의 배후가 잘 안 밝혀집니다. 그러나 이번에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또 이재명 대표가 이 테러를 통해서 만약에 희생이 되었더라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먼 길을 갔더라면, 그럼 정치적으로 과연 누가 덕을 보느냐를 생각해 봤을 때 거기에 배후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떤 한 개인이나 집단의 직접적인 배후가 있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것보다는 넓은 여론적 배후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더 철저한 수사가 있어서 우리 국민적 반성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경찰에 더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요. 또 민주당도 그것을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 한다. 민주당에도 많은 율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경찰 출신들도 있고요. TF가 꾸려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대로 대응을 해서 이번 사건의 진실을 더 철저하게 밝혀서 국민들 앞에 시원하게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야만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모두가 함께 해야 된다. 그래서 배후를 밝히는 것이 더 중요하다 말씀을 드립니다.